신경과 전문의 김지선입니다. 치매, 생각만 해도 무서운 병명이죠.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인 치매, 과연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치매 예방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연구를 기반으로 한 치매 예방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매라는 것은 증상입니다. 기억력,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죠.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데요. 1907년 독일의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처음 기술을 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점차적으로 뇌의 신경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같은 단백질이 우리 뇌에 과다하게 축적이 됩니다. 아밀로이드가 원인일까 결과일까는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죠. 이런 뇌의 변화를 겪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집행기능, 시공간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이상 정신행동도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병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 뇌에는 이미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우리 뇌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 10년 전에 내가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까지 병을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 세계 신경과학자들도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알츠하이머에 잘 걸리는지 위험 인자 연구를 했죠. 위험 인자라는 것은 그 병이 잘 걸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담배는 폐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담배를 끊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잘 걸리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예방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 인자는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스노덴 교수팀이 노트르담 수녀회 수녀 연구라는 것을 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노트르담 교육 수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은퇴한 수녀님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이 대부분 교사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오래 건강하게 사셨대요. 1986년 데이비드 스노덴 박사팀은 나이가 많은 수녀님들을 치매 검사를 하고 돌아가시면 뇌를 기증받아서 뇌 부검을 하면서 생전의 삶과 알츠하이머 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수녀님들은 인류를 위한 마음으로 무려 60%인 678분이나 뇌를 기증해 주셨고 이 연구에 참석하셨습니다. 결과를 보니 젊었을 때 복합적인 글쓰기를 잘한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리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83세에 돌아가신 한 수녀님의 뇌를 부검을 했는데 뇌는 심한 알츠하이머 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생전에는 치매가 없이 아주 스마트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셨대요. 이 수녀님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새롭고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이런 삶의 태도가 현생에서는 치매에 덜 걸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틀담 수녀회의 연구 내용은 2001년에 Aging with Grace
은혜로 늙어가기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란셋이라는 의학계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요. 란셋에서는 그간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치매 예방법을 발표를 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과 이것은 즉 교정이 불가능한 팩터인 거죠.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것, 교정 가능한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발표에서는 교정 불가능한 인자를 65%, 35%는 교정 가능한 인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20년 발표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교정 가능한 요인 범위가 늘어났어요. 40%가 됐죠. 평생 노력한다면 치매 가능성을 40%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정이 불가능한 인자는 나이와 유전자입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죠.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률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또한 유전자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아포이4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가족성 치매 현재까지 밝혀진 몇몇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치매에 취약하기에 타고난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교정할 수 없는 팩터들이고 치매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교정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입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저항력, 청력 저하, 외상성 뇌손상, 고혈압, 비만, 당뇨, 술, 담배, 우울증, 사회적 고립, 낮은 신체 활동, 그리고 공해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최근의 발표에서 이전에 없었던 외상성 뇌손상, 과다한 음주, 그리고 공해가 새로운 치매 위험 인자로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한다면 아무리 내가 치매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치매 가능성을 무려 40%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에이, 의사들이 또 뻔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약도 10년, 20년 전부터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매 가능성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이고 중요한 예방치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치매 예방은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학령기, 청소년기, 20대 미만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요즘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죠. 하지만 현재 70, 80대 분 이상들일 때는 교육을 잘 못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쟁통에 가난한 가정에서 교육받기는 어려웠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지나간 세월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십시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교육적인 것을 선택해 보시고요. 노트에 정리하고 받아쓰고 읽고 외우면서 공부하듯이 유튜브를 봐보세요. 뇌 세포들은 공부를 할 때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면서 더욱 건강해집니다. 30, 40대부터는 뇌 손상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헬멧도 잘 쓰셔야 되죠. 50대부터는 청력 손상을 주의하는데요. 나는 귀가 좀 약한데 청력 관리를 잘 하셔도 청력이 나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늙으면 다 그렇지 하고 간과하지 마시고 청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보청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 모두들 건강검진 잘하고 계시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 그렇다면 약을 잘 복용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약 안 먹어도 돼. 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니까 난 안 먹을란다.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약이 필요할 때는 꼭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철저히 잘 조절하면 치매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비만을 주의하시고요. 금주와 금연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좋은 유대관계가 필요합니다. 50대 후반, 60대 초, 이 시기가 퇴직, 폐경기 등으로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지 약 100세, 11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 50년을 더 버틸 취미생활을 잘 만들어 보세요. 서로 마음이 맞는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 젊을 때 친구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서서히 멀어질 수가 있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가 새로운 인간관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종교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모임 너무 좋죠. 비슷한 사람들과 공동체 모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독거노인이 되는 것이 치매에는 가장 위험합니다. 또한 신체 활동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많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50, 60대 이후에는 체중 관리보다는 근력을 유지해야 하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좋은 음식 먹는 것 정말 중요하죠. 영양소가 부족되지 않도록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우리 환자분들께서 뇌 영양제 처방해 달라고 하시고 무슨 약을 먹어야 뇌에 좋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 어떤 뇌 영양제보다도 좋은 식사가 훨씬 뇌에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음식이 보약이죠. 신선한 채소, 등푸른 생선, 견과류 많이 드시고 달콤한 것보다는 거친 음식을 드십시오. 드시지 말아야 할 것은 나쁜 기름과 튀긴 음식인데요. 튀김은 맛있잖아요. 드시더라도 여러 번 사용하지 않는 기름으로 요리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만 드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운동법과 식사법은 제가 드릴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볼까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매로 발현되기 10년, 20년 전부터 이미 우리 뇌는 치매 변성이 시작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7가지 항목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평생 배우고 평생 글을 써보세요. 두 번째는 청력과 뇌의 손상에 유의하십시오. 세 번째, 고혈압, 비만, 당뇨와 같은 만성병은 약을 잘 먹으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술과 담배는 당장 중단하세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섯 번째, 균형 잡히고 좋은 음식으로 하루를 채워나가세요. 마지막으로 활발한 신체 활동,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꼭 권유해드립니다. 어렵네. 아무리 비싸더라도 약 한 번 먹으면 치매 예방되는 거 그런 거 없나요? 아쉽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치매 확률을 5%만 낮출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 약은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 완전 대박이 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방법은 치매를 무려 40%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치매에 대한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한번 건강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결국은 그 길이 가장 효과적인 길일 것입니다. 확신하기로는 오늘의 내용은 치매 예방뿐 아니라 아름다운 노년을 가꾸기 위한 처방전이 아닐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